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누가 안 싸우나? 안 믿을래? 아니 우리가 안 믿는 누구랑 싸우면 재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에 맞아. 그 화장실에서 근데 뭐야. 아니 나 그거 봤어야 돼. 그거 봤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남성한테 들어가야 돼. 아니 싸운 거야 그거? 소리제가 이거밖에 안 했는데 다들 여기만 하고 쓰는 걸 안 했어. 그 싸운 거 알아? 싸운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혼자 혼자 우리 쌤이 시험만 잘 솔직히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는 망하기만 했어. 아니 하나를 파악이야. 그럼 걔가 잘못을 했는데 어? 걔가 아니, 잘못을 했는데 애들이 뭐라 해서 있었던 얘기 뭐였지? 히팅 4개 찾는데 4개를 다 못 막았어. 걔가 문제네. 아니 하나는 막아야지. 게임 그만하고 일단 시작한다. 대부 때문에 우리를 버린 거야? 자, 얘들아 오늘 두 번째 프린트는 백석 수라의 연계 작품입니다. 우리가 아직 수라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연계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얘들아. 이용학이라는 작가인데, 얘들아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네라는 작품이에요. 첫 번째부터 보자, 얘들아. 준비됐니? 이용학이라는 작가는 수능 시험에 2번 나온 작가고 아마 유랑민이 뭔지 알지? 얘들아 일제강점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강도나 만주지방으로 간 사람들을 바로 유랑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랑민의 아픔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가 바로 이용학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네라는 작품이에요.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 알륙 쪽에 입맞추며 살았나? 알륙 쪽에 밑줄 쳐볼까, 얘들아? 밑에 나가 써볼게, 얘들아. 전라도 가시네의 고향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 가시네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전라도에서 온 거거든. 전라도에서 유랑을 하면서 이주해서 온 거야. 함경도 쪽으로 온 거야.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입니다. 너라고 하는 게 바로 전라도 가시네입니다. 가시네야 나는 나 동그라미 칠까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죠. 나는 발을 얼구며 무슨 뜻일까? 발이 얼며 이런 뜻입니다. 발이 얼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산에 밑을 치고. 자, 이 함경도 산에도 주인공이고요. 전라도 가시네도 주인공입니다. 이 함경도 산에가 와서 어느 주막에서 만난 거예요. 바람소리도 호계는 뭐냐면 오랑캐 노래소리 이런 뜻이에요. 호계도 인전 이제는 무섭지 않다만. 얘들아 옛날 말로 쓰여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야. 이제는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빛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만. 밑줄 쳐봐.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만. 이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이야. 고통을 감내할 수 있건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흉악한 소식이 이런 뜻이야. 어디서 흉악한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 의인법이 쓰여져. 흉악한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 옆에다가 쓰고 불안한 시대 상황이라고 써볼게요. 불안한 시대 상황이야. 일제강점기의 지속이니까 아직까지 불안한 거죠.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지 못해.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아 여기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이 주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북간도 술막 밑줄 치시고 이게 바로 공간적 배경입니다. 이 북간도 술막에서 화자인 나와 전라도 가시네가 만난 거예요.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방자하다는 건 불안하다. 뭔가 의심쩍다 이런 뜻이거든. 불안하고 의심쩍은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눈보라를 뚫고 왔다 이런 뜻이야. 눈보라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첨자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소민아 필기를 계속 하면서 들어야 돼. 알겠지? 하고 있어요? 이게 귀로만 들으면 딱 이해되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또 깨끗해지거든요. 필기하시고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밑줄 쳐볼까?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이라고 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너의 아픈 마음을 이런 뜻이야. 너의 아픈 마음을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무슨 뜻일까? 내가 헤매고 싶다 이런 뜻이야. 너의 아픈 기억이라든가 아픈 마음을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헤매이자 내가 그 오솔길을 헤맨다는 얘기는 너의 가슴속 깊은 소름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걸 내가 거기서 헤매고 싶어. 무슨 얘기야? 함께 연민의 시선을 갖고 너를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뜻이야.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러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궈다오. 무슨 얘기야? 술 마시면서 가난한 이야기를 나에게 풀어봐. 그럼 내가 위로해줄게 이런 생각이야.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두만강을 건너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어디까지? 함경도 북간도 술막까지 온 거야. 북간도 술막까지 온 거야. 석 달 전이면 떠나오는 거니까 얘가 떠나온 석 달 전이면 계절이 언제일까? 가을이겠죠. 그러니까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겠네. 산마다 불탔을 것인데 얘가 떠나온 그 계절이 가을이고 단풍을 보면서 여기 북간도까지 올라왔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겠죠?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초마는 치마라는 뜻입니다. 오타가 아니고요 사투리입니다.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왜? 고향을 떠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제강점기에 횡포에 밀려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계속 울고 있었겠죠.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불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차입니다. 기차를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유리창이 흐르는 이유는 뭐야? 눈물 때문에 유리창이 흐르겠죠.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찰싸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겨지는 보조개. 이거는 외양교사 누구의? 가시네야. 가시네야 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얘는 함경도 사내잖아. 전라도 가시네라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사투리 써주는 거야. 일부러 아따 거시기 하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사투리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고향을 떠올리게끔 하려고, 고향을 떠올리게끔 하면서 위로해주려고 이런 말을 한 거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게 이런 뜻이에요. 손때 수줍은 이런 뜻입니다. 수줍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너희 나라가 뭐야? 다른 나라가 아니고 너희 나라가 너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투리 써주면서 이렇게 뭐 유머스럽게 이렇게 위트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의 마을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었고 얼음길이 밝으면 그 다음 날이 밝아오잖아. 나는 눈보라 휘가 맞히는 벌판에 그 다음 밑줄 우줄우줄 나설 것이다. 의지적입니다. 얘는 또 나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얘는 떠돌아다니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겠죠.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다. 자업도 없이 사라질 거다. 얘들아 맨 마지막에 뭐뭐 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종결어미의 반복. 이해되겠죠? 종결어미의 반복. 맨 밑에 줄은 통사구조의 반복도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통사구조의 반복 또는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 이렇게 쓰이는 거겠죠. 됐습니까? 작품 내용이 전체 어떤 내용인지만 우리가 대략 알고 있으면 돼. 처음 보는 작품이라는 거는 넘어갈게요. 자, 또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랑캐꽃인데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은 얘들아 EBS 교재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역시 이용학의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올해 수능랑 수능 완성책을 봤기 때문에 이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뭔지 알겠죠? EBS 교재를 다 보시니까 선생님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살았다는, 여기서 오랑캐가 누구냐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고요.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고 했으니 진짜 오랑캐꽃이야. 너라고 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인 오랑캐 그 왜 이런 거 있죠. 머리 이렇게 변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하고 그 본 모양이 유사해서
오랑캐 꽃이라고 이름 불렀나 봐요. 머리채를 들인 오랑캐 뒷머리와 같은 까닭이나 전한다. 옆에다 써볼까? 오랑캐 꽃 이름의 유래라고 써볼게. 오랑캐 꽃 이름의 유래.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랑캐는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오랑캐는 쫓겨나는 오랑캐의 모습이라서 우리 민족과 유사합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에요. 가볼까요?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같단다. 누가? 오랑캐가. 앞에다 써볼게요. 오랑캐가라고 써볼까? 오랑캐가. 그럼 여기서 오랑캐는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입니다. 세모는 부정적이잖아요. 오랑캐는 여기서 동그라미입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 모습이, 그 오랑캐의 모습이 쫓겨간다는 모습에서 누구랑 유사해? 우리 민족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도래샘도 띠집도, 도래샘 띠집은 뭐냐면 삶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랑캐들이 고려 장군들한테 쫓기면서도 아무도 돌보지 못했어. 안악도 우두머리 돌보지 못하고 도래샘 띠집도 돌보지 못하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쫓겨갔다 밑줄 칠까? 우리 민족의 모습과 유사라고 써볼게요. 우리 민족의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여기서 고려 장군은 뭐야? 일제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고려 장군이 실제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정도의 의미로 본다면 여기서 가해자 의미가 되는 거죠.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이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질문할까? 구름 밑줄 쳐볼까? 여러분 선택지에 이런 말 나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EBS 교재에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 구름이 하는 역할은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OX 맞을까?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맞을까? 틀릴까? O죠. O. 왜? 그 밑에 줄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얘들아, 어떤 시어의 의미를 찾을 때는 그 시어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하는 거 무조건 틀려. 그 시어의 의미를 물을 땐 어때? 그 시어의 앞뒤 두 문장 정도는 봐야 돼요. 그 밑에 볼까? 백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 구름 뒤를 이어 흘러갔다는 거니까 구름은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이잖아요.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선택지는 적절한 거죠. 너는 오랑캐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당연하죠. 오랑캐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그냥 겉모습이 유사해서 오랑캐 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랑캐 꽃. 너는 돌가마도 털 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 꽃. 돌가마 털 메투리 밑줄 쳤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진족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지만 이런 뜻이에요. 전혀 상관없지만 그것도 모르는 오랑캐 꽃이야.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질문: 햇빛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렇죠. 막아줘야 되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야. 세모칠게요. 내가 너의 시련을 돌봐줄게. 내가 너를 보듬어줄게. 이런 의미예요.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버렴. 목 놓아 우러나버렴. 오랑캐 꽃. 실컷 울어라. 실컷 울고 서름을 이겨내려고 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겠니? 네, 넘어갑니다. 너무 빠르진 않나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또 이용학입니다. 이용학 작품만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또 이용학입니다. 여러분 이용학 이 작품 중요 표시할까요, 여러분? 제목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용학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베스트 3 중에 하나입니다. 우라지오가 어디냐면 어디더라? 블라디보스톡인가 그런 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해서 러시아 진영입니다. 러시아 진영이야.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자, 그 뒤에 보시면요,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작품 수가 많아서 여러분들 절망적일 거니까 뒤에 보시면 또 이러면 꼭 본다. 보지 마, 넘기지 마, 뒤에 넘기지 마. 절망적이야. 집에 못 갈 것 같은 불행한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당히 좀 해라. 꼭 본다. 뒤에 꼭 본다. 뒤에 한 3개 정도 다 남았어. 아까운 안 하고. 갈까요? 9개예요? 아니에요. 다 안 할 겁니다. 삽살개. 얘들아, 갑자기 표정이 아까 전까지는 좀 되게 그나마 좀 한 10% 애정이 깔려 있었거든.
지금 표정이 방금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고 네. 예.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봅시다. 삽살게 짖는 소리 예? 소리 청각전자. 시 되게 잘 썼어요. 이 사람 참 되게 잘 써요.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금은 섣달금은 몇 월 며칠이야? 12월 30일입니다.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의인법이죠.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이런 거야. 이리 와. 이렇게 밤이 이렇게 흔드는 거야. 무슨 얘기일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야. 우리 밤이 외롭니? 보통 낮이 외롭니? 밤이 좀 외로울 거 아니야, 그치? 야, 니들 애기들은 뭐 외로움 느끼니? 야, 애기들은 보통 배고픔, 춥고 뭐 이런 것만 느끼지 않아요? 되게 아파서. 뭐 외롭다 이런 감정도 느껴? 그런 감정 안 느끼지? 아직까지는 뭐 얘들아 혹시 외롭다, 고독하다, 공허하다 이런 거 느끼는 사람 손 들어봐. 공허하다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얘들아. 공허하면 안 돼 얘들아. 혹시 인생 무상감 느낀다 손 들어. 인생 무상. 큰일 나는 거야 얘들아. 인생 무상 큰일 나는 거야. 보이는 생이고 라이프 이즈 보이는. 야,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이게 너희들 아이들은 항상 희망적으로. 너희도 그런 일 겪어본 적 없잖아. 아침에 그 미술 도감 안 갖고 가본 적 없잖아. 그치? 그 정도가 절망적인 거지. 시험장에 그 필통 안 들어온 적 있어요. 시험장에 필통을 안 들어가서? 시계 안 갖고 갔는데 시간 아니 그 정도는 뭐. 저 맨날 시계 연습했는데 시계 안 갖고 갔는데 간다.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밤이란 시간은 그럼 어떤 시간일까 얘들아?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의 시간이면서 또 그리움의 시간이기도 해.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블라디보스토크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술을 마셨을까요? 고독을 달래주는 소재겠죠.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불타는 소원 때문에 이 부드러웠다. 준호야 갑자기 집중 안 되네. 불타는 소원 때문에 이 부드러웠다. 그 불타는 소원은 뭐야?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러고 보면 니들 소망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다. 그치? 집에 가고 싶어. 여기가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걸어온 길가. 밑줄 쳐봐. 걸어온 길가는 두 가지인데요. 한국까지 걸어온 길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온 인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걸어오는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더라도 찔레 한 송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더라도 괜찮아 이런 뜻이거든요. 찔레 한 송이는 어떤 삶의 희망입니다. 문맥으로 잘 파악하셔야 돼.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더라도 나의 아롱범이 무슨 뜻이냐? 표범이란 뜻입니다. 갑자기 생뚱맞죠? 여기서 표범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면적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적 자아, 내 본 모습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의 아롱범은 자업을 뉘우칠 줄 모른다. 무슨 얘기야? 지나온 삶에 대해서 당당하다 이런 의미야. 뉘우침이 없다. 그래도 잘 살아왔어. 후회 없이 잘 살았어. 이런 의미야. 어깨에서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하얀 눈도 역시 세워지고 이런 어떤 삶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 스스로 이제 위로하고 있는 거야. 철없는 여기서부터 중요 표시 한번 할까요? 철없는 여기서부터 뭐냐면 과거 회상입니다.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가 뭐냐면 곱슬머리를 고수머리라고 하거든요. 고수머리랑 오르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우라지오 밑줄 칠까? 이때는 뭐야? 잘 봐야 되나?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지금 현재 우라지오는 뭐냐면 현재 우라지오는 외롭고 쓸쓸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공간이라면 3년에 나오는 우라지오는 뭐냐? 동경의 세계였던 거야. 어렸을 때 엄마 우라지오는 어떤 곳이야? 러시아 그쪽은 어떤 곳이에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누이가 오빠와 나와 여동생이 엄마한테 막 묻고 싶은 거죠.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 우라지오는 동경의 세계였던 거야.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우리 어머니는 서투른 마우제 말도 들려주셨지. 마우제 말은 러시아 말.
서투른 러시아 말도 들려주셨지. 아 그것은 모모스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분란을 일으켰네요. 갑자기 여러분들 막 집중하다가 내가 막 무슨 스키 이런 표정들이 왜죠? 뭐 이런 표정인데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사과 알아듣죠? 갈게요. 뭐라고요? 에이 이 정도는 알지. 얘들아 사흘이 며칠이야? 정답. 자 서투른 마오제 말도 들려주셨지. 졸음졸음 귀 밝히는 졸음 졸면서도 막 엄마 얘기 듣고 싶어서 귀를 밝히고 있는 누이가 잠들 때 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꺼정. 그냥 밤늦게까지 이런 뜻이에요. 문장 구조 똑같은 거 설명 안 해도 밤늦게까지 그 얘기를 들었었지. 엄마한테 옛날 얘기를 들었었지. 됐니? 그 다음 다시 내게로 헤아려 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뭔데?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어머니의 입김이 지금 현재로 돌아온 거야. 3년 사연이 3년 사연이 과거예요.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기억이라는 새야 이런 뜻이에요. 기억을 새로 비유한 거예요. 기억이라는 새야. 귀성스럽다. 귀하고 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어린 시절 기억이 너무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 마음이라는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어라. 무슨 얘기야? 내 마음에 새가 날개를 털래. 그 기억을 마음껏 쏟아내줘라 이런 뜻이야. 어려워? 내 마음에 그 옛날 기억을 마음껏 쏟아내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 시험 나오면 해석이 좀 어려워요. 드나드는 배함도 없는 지금이 현재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우라시오 가까운 한국까지 왔어. 지금 현재야. 구두에 호젓하게 외롭고 쓸쓸한 이런 뜻입니다. 호젓하게 선 나는 맷 비둘기 아니건만 맷 비둘기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화자와 대조라고 쓰세요. 감정이입 아닙니다. 객관적 상관부름 돼요. 왜? 맷 비둘기는 자연스럽게 날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 갇혀 있는 거니까 봐봐요. 나는 맷 비둘기가 아니건만 맷 비둘기 화자와 대조야. 감정이입 X야. 객관적 상관물은 O야. 오케이? 맷 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화자의 소망이죠. 머리에 옷은 풀에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얼음이 두껍다는 얘기는 뭐야?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운 가족들이 여기 올 수도 없고 나도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거니까 여기에 우라지오는 어떤 의미야? 고립의 공간, 외로움의 공간이 되는 거죠. 3년에 나오는 우라지오와 다른 거죠.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여기서 등대는 감정이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독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야.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는 얄팍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립게 한다. 외롭고 쓸쓸하게 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꿰인다. 꿰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꼬신다? 유혹한다 이런 건데 그런 얄팍한 꿈을 계속 꾸게 한다 이런 뜻이야 나한테.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 맨 마지막 뭐라고 하죠? 명사형 종결로 여운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운을 준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가작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작품 또 이용학입니다.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답을 차 있었다. 가볼게요. 우리 집도 아닌 집, 일가 집도 아닌 일가 친척 집도 아닌 집 이런 뜻이에요. 일가 친척이라는 뜻이고 친척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침대 같은 게 없어.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거든.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청각적이죠. 청각적인 걸 통해서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습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노령 러시아입니다. 애써 잘해온, 애써 잘하게 한, 즉 애써 키운 이런 뜻입니다.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몰만의 파선도 설루만 니코리스크의 밤도 아몰만 니코리스크는 전부 다 러시아 근처 지명입니다. 설루한 춥고 차가운
니콜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는 밤이니까 목침을 반드시 든 채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고. 꿈의 꽃봉오리는 아버지도 역시 뭐가 있었을까? 꿈이 있었겠죠. 희망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절망적으로 지금 돌아가시면서 끝난 거니까.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돌아가신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떼내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즉 눈을 뜨고 돌아가셨나봐. 그러니까 눈빛 미명을 눈을 이렇게 살짝 덮어준 거죠.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수미상관 보이나요, 여러분? 수미상관 보이고 청각적 이미지로 오히려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감정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감정 절제는 얘들아 반대가 격한 감정, 격렬한 감정이 나타나는 거거든. 우리나라 시에서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 절제에 가깝습니다.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다시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제시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 작품은요,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두 작품이 엮어서 문제가 나왔을 뿐이고요. 윤학민의 비애나 이걸 표현하는 작품은 아니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여기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한번 뭐 설명을 할 텐데 연계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용환의 작품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가작품 중요 표시하죠. 고향 앞에서 보이니까 이건 오장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장환이라는 사람의 고향 앞에서입니다. 중요 표시 100만 개입니다. 엄청 중요한 작품이에요. 고향을 상실한 작품 중에서 아주 뭐 앞다투어서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흙이 풀리는 냄새, 후각적이죠. 감각적 이미지가 아주 뛰어난 시거든. 강바람은 산 짐승의 울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울멍울멍 잊으실까요? 울멍울멍이 무슨 뜻이냐면 울먹하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할까요? 얼음장 동그라미 칠까요? 얘들아? 얼음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들아 감정이입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자도 역시 고향 앞에서 되게 울먹울먹하고 괴롭거든요. 내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먹울먹하면서 떠내려가는 것 같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서성거려. 왜? 고향에 선뜻 가지 못하는 거야. 왜? 고향을 떠났거든. 고향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야. 오랜만에 고향 주변으로 왔는데 이게 선뜻 못 들어가겠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나갔다가 잘 살고 올게요. 집을 나갔다가 집 주변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 나룻가에서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질문: 행인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죠. 따뜻하게 교감, 공감하는 사람이 바로 행인입니다. 따뜻하다 그랬으니까. 고향 가차운, 가까운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 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서예법입니다.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고향의 상실이야.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그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마음속의 고향의 상실이겠죠. 양귀비 끓여나오고, 양귀비라고 해서 얘들아 그 어떤 독초는 아니고 옛날에 이거 굴 끓이는 어떤 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양귀비 끓여나오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주인집 늙은이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화자와 유대감,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눈물 짓고 있어요. 간간히 잿나비가 뭡니까? 잔나비야, 잔나비. 잔나비가 뭔데요? 원숭이입니다. 간간히 원숭이 우는 산기슭에는 청각적이죠. 아직도 밑줄 쳐.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향의 자연 풍경은 그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 풍경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모습은 변함이 있는 거예요. 변화버리고 상실한 거예요.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군들이여. 예제, 여기저기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군들이여. 말을 건네는 방식. 상고하며, 상고는 장사입니다.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질문. 이게 옛날에 수능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서 장군들은 감정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장꾼은 얘들아 네모 치겠습니다. 아까 위에 나오는 행인과 주인집 늙은이랑 역할이 달라요. 여기서 장꾼들, 장사꾼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고향 소식을 묻는 대상일 뿐입니다. 여기 사람들 어디 갔는지 보셨어요? 장사하면 오가면서 혹시 우리 마을 사람들 보셨나요? 이런 뜻이에요. 잣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때리는 소리 청각, 누룩이 뜨는 냄새 후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들아 공감각 아닙니다, 여러분. 감각이 두 개가 나열된 것뿐입니다. 마지막에 감각적 이미지로 뭐 여운을 준다,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네. AI의 상징성이랑 제나비 얘네도 긍정적일 수 있어요. 둘다 네, 괜찮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 작품도 얘들아 이 백석수라와 주제 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모의고사에 나온 거라서 한번 같이 풀어보라고 넣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시고 어려우면 다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거 또 나오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작품만 보겠습니다. 나오군요. 네, 가작품. 다음부터는 뭐 얘들아 그냥 10시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 아니, 가작품 그래. 이 영화의 그림 되게 쉬워요. 이거 수능 시험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궁금한 거예요. 이 북쪽이 바로 뭐야? 그리운 곳이고 고향입니다. 제목이 그리움, 주제가 직접 나오죠. 한방눈 쏟아져 여기도 거기도 북쪽에 눈이 내려요 이런 뜻이에요.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이에요. 백무선은 철길 이름입니다. 호남선, 뭐 경춘선 뭐 이런 거죠.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여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의 질문. 이거 수능 시험에 나왔던 건데 문장 구조 반복 맞습니까? 이어? 네, 여러분 통사 구조 반복 맞습니다. 이거 잘 안 보여요. 봐봐. 굽이굽이 돌아간 밤새여 달리는 그 밑에 줄 백무선 뭐뭐 위에 화물차의 뭐뭐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입니다. 연달리 연속된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너 동그라미 치고 그리운 대상이죠.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작은 마을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역시 그리운 대상입니다.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임금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새 못일까요? 너무 추운 밤입니다. 화자는 지금 임금병 얼어드는 밤에 고향이 그리워서 잠을 깬 겁니다.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어딘데요? 북쪽이죠. 그 다음에 작은 마을이겠죠. 또 너를 그리워하겠죠.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것도 역시 뭐 수미상관 가능하겠죠. 여러분 나 작품도 이거 꼭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나 작품 꼭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리 엮은 건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지용의 향수입니다. 이거 마지막 작품일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해설 안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절대 늦게 끝나지 않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기 노래 유튜브에 찾으면 이거 노래로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잔잔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감동이 여러분 절대 안 생길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생기는데 여러분은 농촌이 고향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갑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밑줄 치고 이게 감각적 표현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넓은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우선 첫 번째 의인법, 청각적 두 가지 기억하고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는 뭐냐면 이게 해설피는 이 작가가 만들어낸 말인데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인데요. 뭐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뭐 이런 의미도 돼요. 조용한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금빛 게으른 울음 중요 표시하고요. 쓰인 감각이 무슨 감각입니까? 공감각이죠. 울음이 금빛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공감각입니다. 됐어요? 그것이 차마 꿈엔들이 찔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후렴구거든요. 후렴구인데 계속 반복되니까 뭐야? 운율감, 통일성, 안정감 다 가능하죠. 각 연 끝날 때마다 다 했으니까 안정감. 그리고 주제가 강조됩니다. 원래 후렴구는 주제와 관련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특이하게 주제가 강조됩니다.
이제부터는 후렴구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질문 계절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화로가 켜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있어요. 공감각입니다. 소리가 달리게 하고 있는 거야. 청각의 시각화죠.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피곤해서 베개를 돋아 보이시고 주무시는 거죠. 그것이 아마 꿈에들의 집이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려. 파란 하늘빛 시각이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동경의 세계입니다.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 꿈과 희망이 많잖아요. 그렇게 동경하고 있는 모습이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함부로 쏜 화살이 뭐야? 동경하는 모습이야. 저리로 가고 싶어 이러면서 하늘로 가고 싶어 하면서 화살 쏘는 거예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썩이 이슬의 함추는 휘적시던 것. 적셔요. 촉각적입니다. 그것이 자막 꿈에들의 집이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 문제가 밤 물결 같은 이 수식하고 있는 게 뭐니 얘들아? 검은 귀민머리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누이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누이가 까만색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검은 귀민머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에 되게 소박한 모습이죠.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따가운 햇살? 촉각적입니다. 그것이 아마 꿈에들의 시각. 한 하늘에는 성금별 드문드문 있는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는데 별이 움직이는 거야.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청각적이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불빛 시각적이죠. 도란도란 거리는 거. 도란도란 거린다는 건 음성 상징어인데 얘들아 의성어도 되고 의태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도 되고요. 소리도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각 연이 명사형으로 종결됐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관련된 거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안 풀면 나중에 미루다 보면 안 돼 얘들아. 아시겠죠? 네. 1분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얘들아 혹시 친구들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주혁이 또 누구지? 또 누구지? 저기 모자 쓴 친구 그 이름 뭐 애는 뭐였지? 저기 이름 뭐냐? 승아 누가 갖다 줘? 승아 갖다 줘. 그 남자 그 진목? 준목? 친구요? 아 진목 갖다 줘. 영상 준다고 얘기해. 빨리 가야지. 다 했겠지? 야 숙제 다음 주에 꼭 검사할 거니까 갖고 와. 아프지 마. 뭘 아프고 그래? 야 이거 여기 뭐야 수험생은 신발 꼭 뜯었다. 아파도 안 돼 아파도. 고생했어.